자유와 법치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과 권력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폭력으로 굴복시키려는 집단 간의 정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8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금된 상황에서 강제 인치와 폭력에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권력을 앞세워 절차와 인권을 무너뜨린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자유와 법치는 제도와 문서가 아니라 폭압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폭압 앞에서, 그 박해 앞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우리의 자유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윤 대통령께서 왜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갑시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전 교도관 10명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의자가 기울면서 낙상 위험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팔과 다리를 잡아 끌어올리면서 통증을 호소했지만 같은 행위는 1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바닥에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난 이후에야 그 잔인한 폭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인치와 폭행으로 규정했고 좌파 성향의 박경신 교수조차 강제 이송은 고문이다. 신문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압수수색과 참고인 신문 등으로 비물리적인 방법,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과 절차를 잔인하게 무시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현재 자유진영을 지키려는 의무와 동지들의 몰락을 외면하고 있는 기회주의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강제 인치 사건 직후에 보수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단 한 명도 공개적으로 항의하거나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10명 이상이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고 있는데도 또 그 폭행이 1시간 이상 계속되는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민주당 이중대, 존재 가치가 상실된 정당이라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해체,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과 집회 현장에서는 이럴 때는 싸우라고 뽑아줬더니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고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자는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부당한 권력 행사 앞에서 동지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은 더 이상 자유진영의 대표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힘당 지도부가 야당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권력의 불의에 비겁하게 맞설 최소한의 용기마저 잃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 강제 인치 사건 이후에 보수 진영과 지지층에서는 국내 체계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과 집회장에서도 국제인권위원회 제소, 미국 의회와 정부의 긴급 서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보수 진영에 직접 호소하자는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와 지지단체들은 해외 인권단체와 접촉을 시작했고 마그니츠키법 제재를 통해 가해자들의 해외 재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국제 규범으로 제재하라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은 이러한
국제 여론전에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오히려 내정 간섭 논란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은 국경을 넘어 연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 회복의 실마리를 국제 무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때마다 부정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 했던 현직 대통령마저 그들의 손에 탄핵당했습니다. 국정은 되돌릴 수 없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권력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짓밟았고 이번 강제 인치 과정에서도 헌법과 국제 규범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권력은 권력 유지라는 명분 아래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인권 침해를 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너진 국가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참혹한 참사는 이 나라가 지켜야 할 자유와 존엄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가슴은 갈라지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살다 대통령 소식에 눈물이 솟구친 건 처음일 것입니다. 그 눈물은 뜨겁게 타올라 피눈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걸어온 그 외로운 길, 그 싸늘한 바람과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울분들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눈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쓰나미처럼 모여서 불의로 가득 찬 뚝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대통령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압 앞에서 끝까지 맞서는 결사항쟁, 결사투쟁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의 앞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방조이고 방조는 곧 공범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폭력과 불법에 짓밟히는 순간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과 또 침묵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당함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 강압을 부수는 결단,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세우는 강철 같은 연대의 방어선만이 무너지는 이 나라의 자유와 법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침묵하게 되면 내일은 누군가 또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종문님, 이성균님, 위윌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